안녕하세요. 핑크노트 콕쌤입니다. 네, 오늘은 보건간호와 환경보건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입니다. 공기 중 성분으로 호흡작용과 관계가 있고 실내 공기 오염의 지표다. 자, 여기에서 키워드는 실내 공기 오염의 지표. 이게 키워드겠죠? 자, 그래서 얘는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질소, 수소, 산소 중에서 그쵸? 이산화탄소 답이고요. 공기 중 78%를 차지하는 물질로 고기압에서 자극작용, 마취작용을 일으키는 물질은 자, 첫 번째 키워드는 78%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키워드고요. 그 다음에는 고기압에서 마취작용이 키워드거든요. 자, 이렇게 고기압에서 마취작용을 나타내는 애, 이제 병, 산업보건에서는 잠한병과 관련이 있는 아이예요. 잠한병. 그래서 이 아이는 네, 질소라고 하는 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환기가 불량한 실내에 다수가 밀집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편감이다. 자, 키워드 많이 나왔네요. 환기가 불량하다. 실내에 다수가 밀집됐다. 자, 이거 우리 뭐라고 하냐면 그쵸? 군집독이라고 하죠. 열대야는 밤의 기온이 25도를 넘는 걸 열대야라고 하고요. 온실 효과라고 하는 거는 지구 온난화와 관계가 되어져 있는 내용이고 열섬 현상은 뒤에 문제가 나올 때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온열 조건에 포함되지 않은 것, 사람이 살아갈 때 이제 사람의 체온이라든가 이런 걸 조절하는데 관여하는 조건은 우리가 온열 조건이다라고 하는데 총 4가지가 포함됩니다. 그 중에 복사열, 기온, 기습, 기류 들어가고요. 기압은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4가지를 우리가 온열 조건이다라고 한다는 거 봐주시면 되고요. 다음 중 2차 대기 오염 물질에 포함되는 것은 자, 1차 대기 오염 물질이 있어요. 네, 1차 대기 오염 물질에 광화학적 반응이 붙으면 광화학적 반응 그러면 이때 이제 2차 대기 오염 물질이 되는데요. 2차 대기 오염 물질의 종류로는 뭐 펜이라고 하는 아이, 그리고 오존이라고 하는 아이, 그리고 스모그라고 하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4번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1차 대기 오염 물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6번입니다. 다음 대기 오염 물질 중 친화력이 강해 메트 헤모글로빈 혈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옳은 것은 네, 문제가 조금 좀 수정을 하자면 헤모글로빈과 친화력이 강해 결합하면 메트 헤모글로빈이라는 걸 형성하는 아이예요. 자, 우리가 보통 헤모글로빈과 친화력이 강하다라고 하면 일산화탄소 많이 생각하시죠? 자, 그런데 일산화탄소와 더불어서 또 굉장히 헤모글로빈과 친화력이 좋은 아이가 있어요. 이 헤모글로빈 혈색소라고 하는 아이인데, 자, 이 헤모글로빈과 또 친한 아이 누가 있느냐? 질소라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질소 3번이 답이 되는 거고요. 자, 7번입니다. 환경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자, 환경오염이 생기게 되면 빙하 지역이 감소하고요. 산성비는 증가할 수 있겠죠. 이상기후는 증가하겠고 해수면 높이는 빙하가 녹으면서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존층은 지구로 들어오는 자외선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서 이게 생성되는 게 아니라 오존층에 구멍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높이의 증가에 따라 기온이 높아지는 현상으로 대기오염이 잘 발생할 수 있는 기상상태. 자, 키워드 높이가 증가함에 따라 기온이 높아지더라. 자, 원래 밑에 쪽엔 더운 공기, 위에는 찬 공기가 위치하고 있어서 얘네들이 이렇게 돌아가야 되거든요. 계속적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바꿔서 위에 쪽이 오히려 더운 공기가 되고 아래쪽이 찬 공기가 돼서 이 밑에 있는 대기 오염 물질들이 아래로 이렇게 가라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공기의 상태, 이걸 뭐라고 한다? 기온이 바뀌었다라고 해서 기온 역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군집독은 이산화탄소가 실내에 꽉 차서 있을 때 느껴지는 불편감 군집독이라고 하고요. 열대야 했고 온실 효과 했고 열섬 현상은 뒤에 문제가 나오니까 그때 다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다음 중 대기 오염에 의한 영향이 아닌 것을 찾으래요. 지구 온난화, 대기 오염에 의한 거죠. 산성비, 이산화황이 많아서 생기고 오존층 파괴에는 프레온가스 등과 관계가 있습니다. 기온 역전, 열섬 효과 관계 있죠. 자, 여기에서 기온 역전은 대기 오염에 의한 게 아니에요. 이건 정상적으로 눈이 많이 내리는 날, 눈이 내리는 추운 겨울에 발생할 수 있어요. 겨울 발생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온 역전이 생기면 그로 인해서 대기 오염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 다시 할게요. 기온 역전이 되면 대기 오염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셔야지 기온 역전은 대기 오염이다 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변의 온도보다 높은 기온 현상을 나타내는 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 키워드가 고층 건물, 도심지. 자, 고층 건물이 이렇게 있다 보면 공기가 지나다닐 수가 없어서 나무가 많은 곳 또는 건물들이 낮은 곳보다는 더 온도가 높아지게 돼요. 온도가 이렇게 쭉 높아지게 되는 거.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쵸, 열섬 효과죠. 그래서 고층 건물, 도심지, 주변보다 온도가 높다. 이게 열섬 효과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불쾌지수 디스커플드 인덱스라고 해서 온도와 습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데 요즘에 우리 굉장히 불쾌지수 높죠. 그러면 옳은 것은 76이라고 하는 기준 쾌적한 상태다 아니고요. 10% 아니고 50% 정도 얘가 맞는 거죠. 거의 모든 사람 아니고 견디기 힘들다 아닙니다. 자, 우리 디스컴포트는 70부터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70보다 크거나 같으면 10%, 75보다 크거나 같으면 50%, 80 그리고 86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올여름이 엄청 덥고 습하죠. 그래서 요거 한 번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2번입니다. 물의 소독 방법 중 독성과 냄새의 단점이 있으나 값이 싸다, 조작이 간편하다 나왔네요. 자, 소독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번호 죄송합니다. 자, 오존을 사용한 소독, 염소 소독, 자외선 소독, 가열법, 자비소독이 있는데 자비소독이라는 거는 물의 소독 방법에는 들어가는 거 아니고요. 이제 환경보건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상수 쪽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오존 소독은 이건 비싸죠. 염소 소독 답은 이하이고요. 자외선은 표면만 이렇게 소독이 된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고요. 가열법도 많은 양을 하기에는 좀 부적당하죠. 그래서 값이 싸다, 조작이 간편하다라고 하면 염소 소독. 하지만 단점에 독성과 냄새가 있다는 거 같이 한번 봐주세요. 자, 13번입니다. 수질오염 지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수질오염 지표에는 DO라고 하는 용존산소, 그러니까 물속에 산소가 얼마나 녹아있느냐라고 하는 것과 BOD, COD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BOD, COD를 각각 생물학적, 그리고 얘는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즘 정확하게 얘기하면 생물학적, 화학적으로 오염이 되어 있어 정화시키는데 필요한 산소 요구량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BOD나 COD 같은 경우에는 오염 물질이 있다라고 하면 높아지게 되고요. 용존산소는 낮아지게 됩니다. 자, 용존산소는 물 속에 녹아있는 산소 양이기 때문에 이렇게 BOD, COD가 높은 경우에는 산소를 많이 소모하다 보니까 오히려 낮아지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DO가 낮고 BOD, COD가 높다 그러면 이거는 오염된 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BOD가 높으면 DO가 높다. 두 개는 반대로 가요. BOD가 높으면 DO는 낮게 될 거고요. BOD가 높으면 COD가 높다. 자, 이거는 꼭 그런 건 아닌데 가능성은 있어요. 그럼 세모 정도. COD가 낮으면 DO가 높다. 이거는 완벽하게 맞죠? 둘은 거꾸로 가니까. BOD와 COD는 깨끗한 물에서 높아진다. 깨끗한 물에서 낮아지게 됩니다. DO는 수질오염 지표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틀렸네요. 그래서 여기서 답으로 볼 만한 것은 3번입니다. 자, BOD는 보통 여러 가지 미생물들이 많을 때 높고요. COD는 유기물질이 많을 때 높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두 개가 꼭 같이 높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워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서 세모와 동그라미 중에서 동그라미 골라주시면 되고요. 자, 유기물질 과량 유입으로 발생한 수질오염 상태래요. 자, 그러면 수질오염에서는 DO는 낮아지고 BOD는 높아질 수 있고 COD도 높아질 수 있네요. BOD가 낮아진다? 아니고 DO가 높아진다? COD가 낮아진다? BOD가 높아진다? 요거 맞네요. 수질 내 대장균 수치가 상승한다. 이거는 분변에 의해서 오염됐을 때 이렇게 대장균 수치가 상승을 하거든요. 그래서 분변이란 말은 없어요. 그냥 유기물질이라고 해서 여기에서는 4번이 답이 될 수 있겠네요. 자, 15번입니다. 가정생활하수나 가축이죠? 가축? 배설물의 하천 유입으로 물속 유기물과 무기물이 증식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자, 생활하수, 가축, 배설물의 하천 유입 이렇게 해서 유기물과 무기물이 증식하는 것은 우리가 부영양화라고 하고요. 부영양화로 인해 생길 수 있는 게 녹조나 적조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성비나 열섬 현상은 오히려 공기하고 관계가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수질하고 관계된 거 요거 세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부영양화로 인해서 미생물이 이제 많이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플랑크톤에 의해서 붉어지면 적조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물속에 그 수생식물들이 많아지면 녹조 이렇게 생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A씨는 여름철 김밥을 복용한 후 고열, 복통, 구토를 했대요. 자, 구토를 한 사람에게 의심되는 식중독균은 문제가 좀 죄송해요. 너무 정신없이 문제를 만들었나 봐요. 자, 지금 보시면은 우리 이제 식중독이니까 여러 가지 균들이 있죠. 지금 여기 보니까 대부분 식중독균에 들어가게 되네요. 자, 그런데 김밥이라는 아이가 있고 고열, 복통이 있습니다. 자, 우리 김밥으로 유추할 수 있는 거 크게 독소형인 경우에는 탄수화물이 주로 이제 문제가 되는 아이 있죠. 네, 누구다? 포도상 구균이 예상될 수 있고요. 반면에 우리 이제 감염형이라고 해서 감염형 네, 균 자체가 증식해서 문제가 될 때에는 김밥에 들어가는 재료죠. 달걀하고 관련이 되어져 있는 살모넬라. 특히 고열이 아주 큰 특징인 아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딱 봤더니 살모넬라가 있네요. 이게 작년 여름에도 그렇고 올여름 초에도 좀 문제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뭐 냉면 먹고서 이제 문제가 됐었다. 작년엔 또 김밥이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 다시 한번 꼭 확인해 주시고요. 자, 17번입니다. 통조림이나 소세지, 통조림, 소세지 나오면 여러분들 보툴리누스, 그쵸? 거기다가 통조림, 소세지, 독소. 답은 여기서 보툴리누스 3번이 되는 거고요. 자, 포도상 구균 식중독을 일으키는 원인은 이렇게 자꾸 오타가 있을까요? 자, 포도상 구균은 독소형입니다. 그래서 걔는 2번에 장독소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에르고톡신하고 테트로도톡신은 여러분들이 식품 관련해서 보셨을 거고 아플라톡신은 견과류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아플라톡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독소가 답이 되는 거고 여기에 들어가는 아이가 포도상 구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툴리누스
그리고 세 번째 웰치균. 자, 이렇게 세 가지를 독소형 식중독이라고 하죠. 독소형 식중독. 그래서 식중독 아무래도 여름에 조금 발생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것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심한 발환으로 인한 여름이 되면은 기온이 되게 높아지는데 우리가 이 고온 관련 질환이고요. 고온 관련 질환이고요. 여러 가지 광선 중에서 특히 적외선하고 굉장히 관계가 높은 아이죠. 심한 발환으로 다량의 염분이 소실되고 근육의 강질. 그러면 열경련이네요. 자, 우리가 고온 환경에서는 열경련뿐만 아니라 열허탈, 그리고 열사병 이런 것들 염두에 둘 수 있는데 경련을 키워드다라고 했으니 얘는 열경련 이렇게 봐주시고 세 가지가 다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부족한 거 보충해 주는 건 맞는데 특히 얘 같은 경우에는 체온 저하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뜨거운 여름에 이런 문제들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열사병의 증상을 보일 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응급처치는 열사병은 체온 조절 중추 손상. 자, 그래서 우리가 증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40도 이상의 고열 고열과 뜨겁고 건조한 피부죠. 뜨겁고 건조한 피부.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체온을 떨어뜨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럼 신속하게 서늘한 곳으로 이동 후 조이는 옷을 풀어준다. 괜찮네요. 상체를 낮춰주는 쇼크 체위를 취해준다. 자, 열사병이 있을 때는 머리를 조금 상승시키는, 그래서 뜨거운 혈액이 머리 쪽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체위를 취해줍니다. 기도 유지도 해야 되지만 중요한 거는 체온을 빨리 떨어뜨리는 게 중요하고요. 얇은 옷으로 보온 아니고 심폐소생술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이 될 만한 건 1번 밖에 없네요. 네. 환경보건에서는 특히 이 뜨거운 여름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만한 건 우선 불쾌지수. 불쾌지수 부분 여러분들 꼭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나와져 있는 열과 관련된 고온이죠. 고온 관련 질환 꼭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식중독. 이렇게 세 가지는 가을 시험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환경보건 저희 재생 목록에 있는 내용들 시간 되시면 한 번쯤 확인해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고요. 네, 덥고 습하고 불쾌지수가 엄청나게 상승되는 시간이지만 그래도 열심히 화이팅 하시는 모습 보기 좋고요. 궁금한 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만큼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한 주 되세요. 고맙습니다.